내가 즐거우면 아이들도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먹지 말라야 되는 것만 우리가 빼고요. 나머지 설에서는요, 더 즐기시면서 드시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나. 자기야, 내가 식탁에 요리해 놓은 거 봤어? 맛있게 먹어. 아 뭐야, 이거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러면 임산부는 대체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 이건 황인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가보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은 좀 입덧이 가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맛있는 거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임산부들은 어떤 것들을 좀 먹으면 좋을까요? 임신. 네. 일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임신한 걸 보면 제가 한 것처럼 늘 기뻐요. 요즘 너무 애를 안 낳다 보니까 네. 큰일 하시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 몇 주 정도 되셨죠? 저희 와이프 이제 한 15주 정도? 14주. 14주? 네. 이제 막 입덧이 지나는 그 시기인데. 네네. 네. 임신 때는 사실은 이 시기별로 좀 먹어야 되는 게 있죠. 초창기 때 어떻게 입덧을 좀 많이 했나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막 토하기도 하고 네. 일단 막 못 먹겠다고 하고 70%는 이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12주까지는 몸에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편한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초콜릿이든 그게 단 설탕이든 어쨌든 내가 편한 걸 먹으면 되고, 두 번째는 억지로 먹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초기 때 혹시라도 내가 이게 너무 안 먹어서 아기가 안 자라는 거 아니야? 아기한테 좀 죄 짓는 것 같아. 아닙니다. 아이는요,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 갖고 영양분을 아주 쏙쏙 그냥 다 그냥 자기가 섭취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엄마 몸이 편해야 돼요. 그럼 아이도 편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 억지로 드시지 말고요. 단 이게요, 입덧이요, 배고프면 더 심해집니다. 아침에 사실은 제일 심해요. 일어나자마자. 맞아요. 네,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책에 보면 모닝 시크니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양치질하다가 하는 게 입덧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복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복을 조금 채워주는 선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어떤 음식이든 다 됩니다. 술과 담배와 안 좋은 약 빼놓고는 대부분 다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그다음 두 번째로 그래도 나는 뭐 그렇게 입덧이 심하지 않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뭘 드셔야 되느냐? 엽산이 많은 걸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엽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는데 연료가 돼요. 이 연료가 많아야 세포 분열도 활발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연료가 부족하게 되면 세포 분열을 못하는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신경관계입니다. 신경관계는요, 막 그냥 다른 것보다 세포 분열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면 신경관 결손이 생긴다는 게 이런 거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600mg씩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런 건데, 사실 그냥 합성된 그런 약보다는요, 음식으로 먹는 게 훨씬 더 흡수가 좋습니다. 어디 제일 많으냐? 녹황색 채소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샐러드나 이런 것처럼 녹황색 채소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과일 풍부하게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게 초반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2주부터는 이제 입덧이 조금 면해졌거든요. 그럴 때는 적절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보통 이제 30주 때까지는요, 체중이 많이 안 늘리는 선에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후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채소와 단백질의 양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음식이든 좋아요. 근데 너무 자극적인 걸 피하시고요. 기름진 것도 피하시는 게 좋은 게, 이 자체가 내 몸에 트러블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선한 거 위주로 내 아이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이런 태교의 개념으로 좀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30주부터 지나게 되면은 이 몸이 너무너무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 자궁은 이미 이제 우리가 위를 압박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위가 소화시키는 능력이 한 30에서 40%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될 수 있으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드시되, 먹는 방식이 평상시 내가 한 그릇을 먹었다 그러면 한 반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언제? 중간에 한번 먹는다. 흔히 말하는 소식 다식이죠. 이거를 이제 30주부터 실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될 수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고형식이나 너무 고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기가 먹고 싶어서 내가 먹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건가요? 다 핑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애기가 뭐 먹고 싶은 게 뭐 있겠습니까? 본인이 먹고 싶은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임신 때는 아무래도 저거 먹고 싶은데 라면 하나 먹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몸 생각하고 이뻐져야지 하는 게 다 여자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못 먹다가 이제 임신했으니까 내가 한번 이제 아이 핑계 대고 나 라면도 좀 먹어보고 밤에 진짜 치킨도 좀 먹어보고 못했던 거 다 해볼 거야. 저는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예, 그 맞는 얘기지만 결국은요 요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산후 비만이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임신 때 보통 한 12kg 정도 찌면 돼요. 정상 체중인 경우에 내가 평상시보다 좀 비만했다 그러면 임신 동안 12kg 미만으로 한 10kg에서 9kg 정도 체중을 늘리면 되고요. 너무 좀 말랐어 그런 경우에는 한 15kg까지 찌울 수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잉여의 나의 칼로리는 다 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살이 출산 후 6개월까지 정상으로 못 돌아오면 이걸 산후 비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산후 비만이 왜 중요하냐? 이게 나중에 애를 낳으면요. 내가 몸이 전보다 좀 불어 있잖아요. 비만해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옷이 안 맞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임신이라는 거는 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평상시 화보다 몇 배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도 시켜 먹게 되죠. 살은 더 찝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거기 동조하면 금세 또 둘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울해지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산후 비만이라는 거는 임신 때부터 내가 조금씩 준비하는 게 좋다. 너무 많은 열량을 섭취하지 마시고요. 적당량. 그래서 칼로리도 요즘은 계산하는 어플도 너무 많고 그래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드시되 적당량 드시자. 나에게 몸이 좋은 거는 아이한테도 좋은 태교의 개념으로 즐겁게 드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원래 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육회도 좋아하고. 그런데 임산부는 회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괜찮은 건가요? 저는 회도 맛있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어도 괜찮아요. 단 신선한. 신선한. 이게 옛날과 지금 뭐가 다르냐면 이런 음식에 대한 위생관념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도 굉장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는 일이 거의 없어요. 신선한 회를 드시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 피해야 될 게 뭐냐? 이 회를 먹는 시기 이렇게 더울 때 이제 8월 9월이면 비브리오 같은 폐혈증들이 많잖아요. 이런 시기적으로 좀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생충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고래회충 얘기를 자주 드는데 오징어회 같은 경우는 고래회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니사키스라는 그런 회충인데요. 얘네의 특징은 약으로 박멸이 안 됩니다. 내시경으로 얘네들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점막을 뚫고 막 나가거든요. 자, 근데 임산부가 내시경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복압이 증가돼 갖고 이 내시경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들은 피하자. 이런 것만 좀 주의해 드시면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 것보다는 익혀서 드세요.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과일을 먹는 게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이런 것도 있나요? 먹으면 안 되는 과일들은 없는데 주의해야 될 거. 맛있는 과일을 피하세요. 맛있는 과일이 왜 문제가 되냐?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당도가 높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습니다. 특히 과일의 당은 단순당이기 때문에 내 칼로리를 갑자기 높일 수가 있어요. 임신이 되면은 임신성 당뇨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당뇨가 있어서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 아닙니다. 임신 때는요 인슐린 작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당뇨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확 높은 거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그래서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밥을 먹고 거기다가 내가 단 포도를 먹었다 그러면 당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일들은 조금 쉬었다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내가 이제 간식으로 먹는 게 좋고요. 가장 당도가 낮은 건 흔히 말하면 맛없는 과일들이잖아요. 토마토는 물론 토마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와 같은 당이 떨어지는 게 오히려 내 몸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그 여성분들이 사실 커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근데 임산부들이 커피 먹는 걸 약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커피는 좀 어느 정도까지만 먹는 게 좋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커피 먹어도 돼요?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커피가 어느덧 우리는 그냥 문화가 됐잖아요. 네. 예, 임신 때 커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 잔인한 얘기예요. 10개월 동안. 그래서 저는 좀 먹으라고 합니다. 예, 커피 먹어도 아기가 까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안심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 카페인이거든요. 이제 카페인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제가 잠깐 괄약근 얘기를 했는데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괄약근이 있습니다. 이 괄약근이요 꽉 쥐어줘야 음식물이 위로 역류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임신이 되게 되면 자궁이 올라오면서 위를 잠깐 압박을 하니까 음식물이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괄약근이 느슨해집니다. 근데 카페인이 이런 것들을 더 느슨하게 시켜요. 그래서 자꾸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거죠. 음식물이 올라와서 역류가 되니까 기도를 자극하죠. 기도를 자극하니까 기침을 하죠. 기침을 하니까 복압이 증가되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을 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은 많이 드시진 않되 하루에 한 잔 먹는 거 그게 저는 정신 건강에서 좋다. 힘들지 않으면 즐겨라. 카페인이 없는 걸 드셔도 되고요. 정 맛있으면 한 잔 정도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한 잔도 이렇게 뭐 벤티 사이즈가 있고 이렇게 톨 사이즈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까요? 굉장히 디테일하시네. 네, 그냥 맛있게 한 잔 드십시오. 맛있게 벤티든 스몰이든. 네. 선생님 아까 그 술 담배 좀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그 맥주 한 잔 정도는 좀 이렇게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네, 맥주는 또 안 되고요. 예, 술은 안 돼요. 술은 안 되고 이런 것 의외로 진짜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 맥주 한 잔을 참지 못하면 엄마로서의 아직 자격이 안 된 것 같다. 이 정도 우리 10개월은 좀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맥주 얼마만큼 먹고 뭘 먹고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맥주를 먹게 되면 맥주만 먹는 건 아니죠. 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고요. 사실 술이 한 잔으로 끝나는 거죠.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먹게 되고요. 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흡연하는 산모들도 꽤 늘어나긴 하는데 아이를 가졌을 때는 그때만큼은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음식들은 좀 다 괜찮다, 먹어도 된다 하시는데 요거는 좀 단호하시군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절대 안 되는 거군요. 그리고 그 간접 흡연 이런 것도 안 좋나요? 아기한테? 절대 특히 남편분들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남자들의 담배 습관은요 아기를 가졌을 때와 같지 않았을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편안하게 사셨다면 지금부터는 끊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간접 흡연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끊으시고요. 혹시라도 저기 베란다에서 몰래 피시는 남성분들 아빠 자격 없습니다. 역시 남자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것도 못 참으면 아빠 될 자격이 없다. 네. 앞으로 뭐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넘어야 될 산이 수백만 가지가 있는데 이 담배와 술은요 정말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 큰 걸 위해서 이 정도는 참아야 된다. 선생님이 댁에 찾아올 때는 항상 어떤 음식을 좀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임산부들에게 좋은 음식 이런 요리도 있을까요? 있죠.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또 너무 맛있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벌써 딱 비주얼만 봐도 엄청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음식인가요? 이건 뭐 간단해요. 참나물, 사태, 샐러드 뭐 이렇게 됩니다. 참나물 사태 샐러드. 음식의 제목을 보면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걸로 샐러드 하지 마세요. 보통 샐러드 하려면 내가 이 채소가 없네, 저 채소가 없네, 안 만들어, 사 먹을래, 배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마트나 어디 가면 간단한 참나물도 좋고 미나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요거 향이 살짝 들어있는 채소라서요. 참나물을 그냥 저는 들기름이랑 소금, 후추만 넣고 살짝 무쳤고요. 그다음에 요거 사태는 제가 왜 임산부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고기는 이런 게 좋아요. 사태의 특징은 뭐냐면 종아리살이잖아요. 사태가 그래서 많이 걷는 부위라 지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싸요. 많이 안 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삶아두면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서 냉장고에 넣고 밀봉한 다음에는 한 일주일이라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기름기가 없다 보니까 칼로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삶았잖아요. 단백질과 같은 경우에는 불에 너무 열을 가하거나 그러면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서 실질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산부들은요, 삶거나 찌는 요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태를 한 1시간 반 정도 삶으면 아주 이렇게 식감도 좋고 그 질겼던 게 단백질이 풀어지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그냥 간장 양념만 살짝 해갖고 같이 드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고기랑 참나물이랑 같이 드시면 돼요. 아, 참나물하고 같이 이렇게 딱 집어야 같이 되는군요. 꼭 같이 드셔야 돼요. 딱 와, 이렇게 구성을 드셔서 이거 하나 딱 올리셔도 되고 그냥 드셔보십시오. 향이. 제가 약간 지방이 있는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좀 약간 좀 고기에는 좀 지방이 살짝 섞여야 된다라는 느낌인데 하나도 안 질기고 너무 맛있네. 하나도 안 부족하고. 그냥 고기만 한번 또 드셔보세요. 그냥 이 고기만 드셔도 되거든요. 고기도 살짝 가게 했어요. 딱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한 5분이면 만듭니다. 5분이면. 자, 이런 사태를 삶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남편이 해야 돼요. 퇴근해서 삶는다. 선생님, 근데 제가 이런 거 삶아본 적도 없고 좀 어렵지 않을까요? 삶는 게? 아무래도 고기는 육향이 있으니까 육향을 살짝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넣어주는 게 마늘. 삶을 때 마늘 한 줌, 양파 한 개, 대파 이렇게 한 줌 딱 넣고 그냥 1시간 반 끓이세요. 그리고 이제 살짝 조선간장을 저는 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조선간장 한 반국자, 50cc에서 100cc 사이를 넣어주면 고기가 아주 양념이 싹 뱄니다. 그러면 육향이 오히려 더 감칠맛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저의 팁입니다. 네, 그럼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산모들이 어떤 음식을 좀 먹으면 좋을지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산부 여러분들이 참 보면 먹는 거, 입는 거, 지금 또 날씨가 덥고 너무 힘들죠. 저의 처방전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예, 그리고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너무 그래요. 이거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기 또한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즐겁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아이들도 고민합니다. 근데 내가 즐거우면 아이들도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먹지 말아야 되는 것만 우리가 빼고요, 나머지 설에서는요 또 즐기시면서 드시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나. 제 산모들한테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근데 담배 피지 마시고요, 술 먹지 마시고 이런 것만 좀 주의하셔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뭐 고추장을 먹었다고 해서 아기가 빨갛게 태어나는 거 아니고요, 커피 먹었다고 해서 까맣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가 즐거울 때 가장 이쁘게 태어나니까 즐기십시오. 음식이나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임산부들이 많으신데 선생님의 말씀이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맛있는 게 뭔지 알아요? 남편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꼭 해주세요. 저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